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이례적으로 우리 시장만 불장입니다. 오늘 자세히 한번 진단을 해봐야겠습니다. 마이트리 투자자문 배윤정 대표 그리고 권미정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권미정 캐스터, 오늘장 키워드 하면은 일단 뭐 반도체 그리고 뭐 방일 자재령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그 두 개로 오늘 시장을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반도체의 장중 오름폭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미국 자격 훈풍을 제대로 받으면서 전자닉스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지금 코스피는 장중 고점이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후장 기준으로 10만 전자와 60만 닉스 복귀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JP모건이 이수페타시스 목표가를 상향하면서 이수페타시스 오늘 급등했고요. 다른 기판 관련주 함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는 뭐 그룹주 전반이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심텍과 대덕전자 등 PCB 관련주 강하게 오르고요. STI와 TLB, ISC 등도 오전보다 오름폭을 크게 키운 종목들이 많아서 반도체주의 상승세가 오후장 들어서 점차 커지고 있는 점 특징적입니다. 또 일본과 중국 간의 갈등이 커지면서 항일령 가능성이 커졌죠. 관광이나 카지노 관련주들도 장중 오름폭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보다 더 많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기뻐하실지는 사실 의문이긴 한데 AI 버블 리스크가 뭐 시장을 막 들었다 놨다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AI 밸류체인 쪽은 아무래도 좀 강세인 것 같습니다만 뭐 앞서 이제 피터 틸 그 팔란티아 창업자 의 경우에도 엔비디아 주식 전량을 팔았다 그러고 끊임없이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AI 밸류체인 관련주들은 이 논란의 끝에 지금 뭐가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일단 저희가 뭐 AI 자체가 버블이냐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버블론이 나오는데 그거에 있어서 저희 관점은 AI 산업 자체는 지금 이미 시작이 된 산업 생태계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구조적 성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를 하기보다는 다만 AI 생태계가 조금 변화하는 국면에 있다라는 거는 저희가 확인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저희가 엔비디아의 GPU에 좀 관심을 가졌고 사실 GPU의 그 존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아직까지도 중요하고 사실 엔비디아의 GPU 성능을 누가 더 따라올 수 있느냐 아직 기술 격차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미국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알파벳이 TPU를 개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 TPU를 개발했다. 오늘 이수페타시스도 결국에 TPU에 대한 호재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주식이기도 합니다. TPU의 필요성은 어떤 것이냐면 이제 GPU가 저희가 AI를 돌리기 위해서 연산을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양의 GPU가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AI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클라우드 기업들도 캐펙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건데요. 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들도 이제 AI 생태계에서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우리가 계속 의문을 던지는 게 AI 기업들이 정말 돈을 벌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데 있어서 계속 적자가 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의 이 관심은 이제 기술의 개발이 아니라 기술의 개발에 앞서 비용 절감이 키워드가 될 것 같고 거기에 있어서 GPU에서 TPU로 일정 부분 대체가 되는 것들 그래서 AI 연산에 좀 더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칩을 개발하거나 그리고 혹은 또 AI 연산에 있어서 어떤 기능을 펑셔닝을 나눠서 하는 것들 예를 들어 GPU가 지금까지는 저희가 모델의 트레이닝 하는데 굉장히 많은 양이 필요했는데 지금부터는 AI가 실제로 우리가 어떤 PC에서라든지 아니면 에이전트에서 구동이 될 때 뭔가 인퍼런스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물어본 다음 답하는 거. 그래서 교육은 GPU로 시키고 그런 실사용에 사용되는 그 인퍼런스 쪽에서는 뭐 TPU를 쓰고 이런 식의 이원화가 가능해지는 거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가 우리가 지금까지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끌고 가는 장이었다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주도주가 탄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고르게 이제 산업에 있어서 발달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는 마이클 머리가 뭐 감가상각 논란을 하면서 AI에 좀 혼란을 줬다면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거는 버핏 옹의
구글, 알파벳 투자인 것 같아요. 네. 관련해서 또 뭐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저희도 이제 AI 투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도 될 만한 타이밍일까요? 네, 이제 저희가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보는 이 투자의 주식이 어디가 될 것이냐 다소 이제 변화할 수 있다. 그동안은 보면 어떻게 보면 알파벳, 메타 이것들이 엔비디아에는 좀 밀렸습니다. 그리고 주도주가 아니었었는데 뭐 버핏의 이런 구글을 놓쳤던 것은 뭐 실수였다라는 발언들도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관심에 가는 주도주가 좀 변화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또 하나는 우리가 좀 알파벳 그리고 구글에 관심을 가져 있을 때 할 수 있는 얘기가 지금 저희는 오픈 AI가 LLM 모델에서의 선두주자로 가고 있고 사실 비즈니스 확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글의 제미나이가 지금 실제 사용 그 인원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또 해석을 하고 있느냐면 어떻게 보면 포탈과 이 AI의 활용에 있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모델의 성능 자체에도 그 구글 안에 있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모델에 있어서의 더 유연함을 가질 수 있다, 성능이 좋을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러한 관점으로 또 다른 기업이 어디가 출연할 수 있느냐 저희는 국장에서 본다면 네이버가 그런 관점에 있어서 뭔가 LLM 모델에서도 좀 국내 모델 안에서는 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이버 이혜진 회장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UGC라고 하는 거 그리고 결국에 뭐 비디오 폼, 뭐 블로그 등 다양한 그런 포탈 속에서 가져가고 있는 데이터들이 결국에는 LLM 모델에서 경쟁력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네. 있어서 좀 주도주를 이제 다른 쪽으로 다른 국면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답변을 너무 길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오늘이 죄송합니다. 지금 대표님 마지막 날이거든요. 대표님 다음 주부터 이제 싱가포르로 떠나시기 때문에 많은 질문을 지금 드려봐야 됩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이번 주에 나온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뭐 중국으로의 이제 수출 규제 여파가 얼마나 되느냐, 매출 뭐 총 이익률이 얼마나 성장 둔화가 나오느냐 이런 것들 좀 주목해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실 3분기까지도 매출은 잘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저희가 2분기도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동기 대비 56%, 영업이익은 59% 올랐었는데 네. 저희가 그날 주가가 폭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데이터 센터가 생각보다 비중이 작았다. 기대치가 너무 높았다라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데이터 센터는 더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실적이라는 걸 결국 유출을 해본 건데 저희가 지금 빅테크들 중에 클라우드 기업들의 매출이 많이 증가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줄었던 게 결국에는 그것 또한 캐펙스의 부담이었다. 캐펙스의 대부분은 클라우드는 GPU입니다. 그럼 그 GPU는 어디로 갔을 것이냐? 결국 엔비디아의 GPU를 활용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 엔비디아 매출은 3분기에 2분기보다 더 좋은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엔비디아가 다시 상승의 모멘텀을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느냐? 그거는 지금 사실 미국의 AI를 주도로 하는 성장이 있었지만 지금 또 하나는 실물 경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 실물 경기로 인해서 지금 증시가 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경계감을 좀 가지고 가서 보시긴 해야 할 것 같지만 네. 지금 뭔가 미국 증시에서도 호재가 좀 모멘텀이 부진한 상황에서 엔비디아의 실적은 또 다른 호재가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단기적으로. 눈높이가 이미 너무 높다는 게 한 가지 걸리는데 네. 좋은 실적이 나오길 좀 기대를 해보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이달 디램 모듈 가격 뭐 60%까지 올랐다 이런 외신 보도가 있었는데 지금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오늘 나온 코멘트 약간 결이 좀 다른 게 나왔어요. 네. 그런데 반도체 기업에 대한 리포트라기보다는 이 반도체 원가가 높아져서 PC 제조사들은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 순이익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델과 HP, 레노버 같은 PC 제조사들의 투자 의견을 좀 일제히 하향 조정하는 움직임이었는데요. 다만 애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을 것이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반도체 이 D램 가격이 올라가니까 제조사들이 원가 부담이 점점 커져서 좀 부담스러워지고 있다라는 언급이 나온 거란 말이죠. 네. 이거는 업계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견인들은 결국에는 그 가격에 부담이 될 수가 있고 가격은 결국에는 수요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D램의 상승폭이 굉장히 큽니다. 60%이기 때문에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그러면 매출의 수요가 60% 미만으로 더 60%보다 크게 하락을 해야지 영향을 받는다는 건데 그러기는 단기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사실 지금 저희가 메모리에 이렇게 가격 상승이 온 게 저희가 다시 해석하는 바가 모두 다 지금 HBM
그리고 AI에 이 모든 지금 캐펙스가 집중이 됐기 때문에 예. 저희의 그 설비 투자 쪽이 메모리 쪽에서 못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이 메모리량을 낼 수 있나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메모리 가격은 유지가 될 것이고 사실 삼성전자의 실적만 놓고 보면 긍정적인 요소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걱정을 안 해도 되겠죠. 자, AI 밸류체인 업황이 좀 앞으로 뭐 그런 대로 좀 버텨준다라고 한다면 다음으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건 역시 유동성 이슈가 아닐까. 대외적으로 그 부분이 좀 우리의 변수가 아닐까 예상을 해보는데요. 셧다운 기간 동안에 지금 미국 정부가 쌓아놓은 유동성 대기 물량이 엄청 많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 이후 최고치 수준이라고 해요. 제가 화면으로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셧다운으로 나가는 돈은 없는데 세금은 계속 거치고 단기 국채는 대거 발행하면서 재무부 예금 잔고 1조 달러에 근접했다고 합니다. 기존 8,500억 달러 목표를 상회한 수치고요. 코로나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재개하면서 행정부에서 급여도 지급하고 각종 프로젝트 예상 집행도 이뤄질 예정인데 그러면서 이제 유동성이 확대되지 않겠나라는 기대가 시장에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주식시장이 빠지는 걸 원하지는 않을 것 같고 이게 뭐 시장이 어려우면 언젠가 풀릴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 갖고 우리가 좀 투자에 들어가도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결국엔 증시까지 유동성이 들어오는데 가장 핵심적인 건 사실 금리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금리요? 네.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큰 폭의 조정을 받았던 트리거 중에 하나가 파월이 12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속도를 늦출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감 때문인데요. 결국에 그 이유는 이제 물가에 대해서 물가가 잡히는 거에 대한 데이터 확인이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고용은 근데 약화되고 있는데 그 고용을 약화된 부분이 어느 정도 악화가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것들이 좀 불확실성 안에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네. 미국 금리의 인하가 선순환이 잘 안 된다고 한다면 사실 증시로의 적극적인 유동성 투입이 가능할 것이냐 이렇게는 좀 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TGA 잔고가 좀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쌓여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투자를 늘릴 수 있다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 네. 그렇게 본다면 결국 미국도 지금 첨단 산업의 정책 산업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는 경기가 어려워지더라도 유동성을 확보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 있어서도 그런 정책 산업들 중심으로 관심을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인당 2,000달러씩 보조금 줄 수 있다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거 주게 되면은 증시에 당장 호재가 될 수 있나요? 지금 미국도 소비가 좀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의 소비는 지금 우리가 한마디로 K자 성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소비가 둔화되는 모습이 안 보이지만 네. 하위 계층에 있어서는 점점 더 저희가 소비가 좀 위축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사실 그 자금이 뭐 증시로 즉각 투입이 된다기보다는 소비가 좀 살아나고 심리가 좀 개선이 된다라고 해야지 그 증시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연준 인사들 한 3명을 제외하고는 12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매파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이번 주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연준 인사들 발언도 상당히 많이 예정돼 있고 10월 FOMC 의사록 발표도 이번 주 목요일 새벽에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일정들 통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향방을 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지난주에 B2로 SK 하이닉스를 5억 원어치 풀매수했다라고 모 커뮤니티에서 일부 직장인께서 이렇게 올린 글이 화제가 됐는데 네. 지난주 금요일만 해도 SK 하이닉스가 큰 폭의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 괜찮을까 했는데 오늘 보면은 제법 성공한 배팅인 것 같거든요. 전 너무 조마조마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정도로 SK 하이닉스의 어떤 강세에 대해서 배팅을 세게 하고 있다. 충분히 지금 할 만한 단계에 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결국엔 우리가 생각하는 밸류에이션의 부담이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풀 매수를 했을 때 업사이드가 얼마나 될 것이냐에 대해 생각을 좀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 사실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와의 비교를 한다고 하면 지금 15배 수준입니다. 엔비디아가 53배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굉장히 저렴한 아직도 저평가 구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좀 변동성이 좀 큰 것도 사실입니다. 상승 변동성도 크지만 빠질 때 하락 변동성도 크기 때문에 네. 구조적인 성장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면 당연히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좀 레버리지를 과하게 사용하신다고 했을 때에는 저희가 중장기 투자는 버티는
버티는 것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버틸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지금 또 하나 우려되는 바는 결국에는 SK하이닉스의 매출이 지금 미국향으로 70%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는 결국 엔비디아의 70%를 가져갈 수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매출 비중에 있어서는 우리가 물론 단연 지금 엔비디아가 AI를 끌고 가는 기업이긴 하지만 점차적으로 다각화는 좀 필요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부터 또 순방길에 올랐는데 이번엔 또 방산 쪽에 대한 기대감이 또 월가에서도 좀 제기가 되는 상황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월가에서도 좀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나왔는데 화면 좀 준비했거든요. JP 모건이요. 네. 26년 뭐 로켓처럼이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제가 로켓처럼 반등하길 말하는 말함으로 네. 로켓처럼이라는 비유를 좀 썼습니다. 어쨌든 26년에 반등할 거란 건데 25년에도 정말 좋았지만 앞으로는 더 좋을 거란 의견을 좀 냈습니다. 25년에 엄청 벌었지만 내년 매출과 영업이익은 24%에서 50% 가까이 더 성장할 거라고 하고요. 수익성이 높은 수출 비중도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률도 높아지고 밸류 역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 방산 기업이요. 글로벌 기업과 또 유럽 방산 대비해서 현재 한 20%에서 30%의 밸류에이션 할인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런 점에서도 조금 기대되는 포인트가 있다고요. 또 중요한 점은 신규 수주 잔고가 현재 2배 이상인 71조 원의 기회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토픽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후로는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LRG 순으로 좀 추천을 했습니다. 최근 방산주가 한 3개월 정도 좀 조정 기간을 거쳤는데 이때를 좀 저가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지금의 조정 시기를 매수가 들어가기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JP모건이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뭐 사실상 횡보해 오던 방산주인데 이제 좀 눈여겨볼 타이밍이 됐다고 보시나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장 큰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 시장보다 20% 밸류에이션이 낮은 건 사실이고요. 근데 그거와 또 동시에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환율에 대한 매력도도 굉장히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성능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지금 20-30%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이고요. 그래서 수출의 잔고를 더 많이 가격 강진력을 가격할 수도 있는데 그거가 또 영업이익이 인식될 때 영업이익 또한 수출의 영업이익이 확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타이밍이고요. 이게 언제쯤 저희가 모멘텀을 더 받을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조금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유동성이 가는 섹터가 중요합니다. 방산은 지금 약간 소외된 타이밍이고 그렇게 된 이유는 AI에 대한 그 반도체 관심이 저희가 좀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를 보시고 실질적으로 올해 25년도 실적이 확인될 쯤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우리 한국 방산 기업들은 유럽 대비해서 한 20%에서 30% 가까이 할인이 됐을까요? 브랜드 가치가 좀 아직은 없어서 그런 건가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사실 유럽 시장에서 지금 유럽도 지금 사상 최고로 그 지수들이 올라왔는데 그걸 끌고 갔던 것 중에 하나가 방산이었습니다. 사실 유럽에서는 지금 AI 밸류 체인이 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AI 밸류 체인은 미국, 중국, 한국, 일본 이런 식으로 강하고 사실 일본은 AI 밸류체인에서 좀 소외가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방산주 위주로 주가가 견인이 됐었고 그래서 좀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네, 대표님 이제 다음 주면은 싱가포르 가십니다. 네. 뭐 하러 가시는 거예요? 네, 가서 또 열심히 또 좋은 투자처를 발굴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싱가포르로 완전히 가시기 때문에 다음에 그래도 한국 들르시죠 종종? 네. 한 번씩 나와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이트리 투자자문 배윤정 대표 그리고 권미정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잘 들었습니다.